남신이 주, 유, 동 사실 선생님이 그 흰 바람벽에 있어 있을 때 한번 했었던 작품이죠. 근데 문제 풀 때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번만 다시 봅시다. 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제목이 좀 주소 형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 안양시 동안구, 그치? 동안구인 것처럼 신의주 순대국밥 유명하잖아. 그치? 그 남신의주인 거야. 병천 순대가 유명하다. 그래서 남신의주, 유동, 평촌동, 호계동, 동, 박시봉방. 박시봉 누구야? 저요. 그럼 사람 이름이죠. 그치? 방방. 룸. 룸. 그러니까 너 무슨 동 살아? 석수동? 무슨 구야? 만안구? 그럼 만안구, 석수동, 최예준방. 그런 거야. 그럼 여기다 쓰세요. 주소 형식의 현재 겉봉으로 들어가는 거 기억 조금 나지 않아? 그리고 옆에 3번시 보시면 3번시는 줄글 형식으로 우리가 쭉 되어 있는데, 근데 시라는 거는 우리가 운율이 있기는 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쉼표를 반복해서 내재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소설은 아니고 소설처럼 우리가 되게 줄글 형식으로 길어 보이는데, 그럼 운율을 어떻게 내느냐? 호흡을 조절하면서 내재율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정시, 서정 기억나? 서정? 서정 갈래? 정서, 개인의 정서와 감정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성격의 서사적, 여러분 이야기라는 뜻이고, 회고적은 되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성찰이라고 적어.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성찰 가니까 뭐 잘못해서 간다라고 하는데, 성찰의 단어 뜻 자체는 내 삶을 되돌아본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반성이 잘못했을 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의지적. 왜? 갈매나무 보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눈 떠. 그리고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그고 정결한 삶에 대해서 다짐하는 작품이다. 강펜 해놓으시고. 자, 이 시의 제목은 남신의주 유동 박신의 집이라는 뜻으로 현재 봉투에 쓰는 발신인의 주소에 해당한다. 근데 작품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이 박시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치. 화자는 따로 있고 박시봉네 집에 지금 그 집 주소, 세대로 있는 주소를 말하는 거죠. 화자는 이러한 편지 형식의 별표 5개 표시 빌려서 자기가 처한 사항을 전하며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작품이다. 어느 사이에 나는 나의 형광펜 하시고, 거기다가 화자 앞에다가 표면도 넣어줘. 표면하자야, 표면하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없고의 마이너스,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아니 희재가 갑자기 포켓몬카드 오랜만에 에이, 아니 몇 살인데. 그러면 쓸쓸한 거리에 형광펜 하시고, 일단 얘들아 그 바람새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람새인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뭘 새인? 이상하지. 바람샌, 새다라는 것을 새인 이런 식으로 말을 느린 겁니다. 그래서 시적 허용이라고 볼 수 있죠. 옆에다가 유랑민 수라, 수라 적어. 수라. 수라. 거미가족 이야기. 아니야. 거미가족 이야기. 응. 그것도 보여줄 거야 이따가. 응, 그렇지. 저희 엄마 아빠가 그렇지. 이렇게 쌤이 쓸어버렸다가 저번에 말로만 얘기했어. 바로 날도 저물어서 마이너스, 바람은 새우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얘들아 생각해봐. 나 원래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내도 없고 아내랑 같이 살던 집도 없고, 그리고 가족들 싹 다 흩어져서 나는 헤매고 있잖아. 근데 날씨도 안 좋아. 거기다가 바람도 불고 막 추위도 점점 더해와. 완전 최악의 상황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나는 어느 목순의 집에 집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게. 일단 옆에다가 화자가 박시봉이라는 식으로 출제되면 여러분 오답입니다. 민찬아 그거 문콕 눌러줄래? 그래서 오답 출제 주의라고 적으시고 화자 박시봉 아니야. 박시봉네 집에 새를 든 거야. 그러니까 그 방이 얘가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얘는 집주인이 아니라서 유랑민이잖아요. 그쵸? 네.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방에 새를 얻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평안도 말로 표현을 한 거지. 삿이라는 거는 그 어떤 갈대를 이렇게 꼬아서 만든 돗자리 같은 거예요. 토속적 시어.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얘들아 느긋하다는 게 아니라 누긋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습기가 막 엄청 많을 때 막 찝찝하잖아요. 그런 방인 거야. 아늑한 방에 있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낮이나 밤이나 형광펜 하세요.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별표 5개 쳐. 얘들아 생각 한번 해볼까? 나 스스로가 내 존재가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든다라는 거는 내가 나에게 짐이 된다라는 거거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한테 짐이 된다라는 건 일제강점기 때 나는 이런 가족이랑 그런 막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내가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되고 그치? 집도 있어야 되고 그쵸? 끼니도 해결해야 되고 막 챙길 것들이 많잖아.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처지에 있는 이 화자가요. 그게 너무 버거운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극단적인 막 그런 생각까지 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막 그려져요. 아, 나 혼자로 나의 삶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며 디롱배기 어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에 북덕불, 화롯불 같은 거, 난로 같은 걸 하나 그 방에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것을 안고 손을 쬐 추우니까 제 위에 뜻없는 글자를 막 이렇게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내 머리에는 손깍지에 베개를 하고 뒹굴뒹굴 하기도 하면서 형광펜 하세요.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정서 나왔잖아. 뭐 나왔어? 슬픔. 또 어리석음. 너네 소가 밥 먹을 때 이렇게 소화하잖아. 그럼 다시 울럭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씹고 그거 알아요? 그치. 맞아. 되새김질. 그러니까 여기 새김질이라는 거 되새김질을 말하는 거야. 이찬이가 하는 거야. 이찬이 소야? 그러면 우리가 이 새김질하는 거는 어떤 걸 새김질한다고 했어? 슬픔이나 어리석음을 계속 스스로가 그 굴레에서 못 빠져나가는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내 가슴이 콱 메어올 적이며 가슴이 막 콱콱해.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괴요. 뭐예요? 뭐가 핑괴요?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야. 나는 그리고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여기 봐 한광펜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대잖아요. 그럼 얘들아 잠깐 봐봐. 선생님이 이 작품을 또 설명하는 이유가 윤동주도 엮여나갈 수 있죠. 우리가 부끄러운 감정이 또 느낀 거. 그래서 윤동주 작품 출제 주의라고 적으시고 그리고 아까 새김질 했잖아. 근데 어떤 감정까지 갔어? 극한적인 완전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완전히 극도의 우울 상황이에요. 돼? 여기까지 끊고 전반부라고 적어. 컴사로. 전반부야 여기까지가. 됐어?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로 문제 뭐 낼 수 있는지 너네가 대답해줘. 그렇지. 시상의 전환으로 문제 낼 수 있죠. 그러나 시상의 전환 나는 뒤에 고개를 들어 얘들아 상승 이미지로 막 연결되거든요. 머리를 일단 들었지. 또 허연 문창을 바라보던가 또 눈을 떠서
어딜 봐. 천장을 쳐다보는 것이다. 문창을 바라보던가 천장을 바라보는 거 하던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여기 봐봐. 힘 바람벽이랑 똑같아.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내가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나의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이고 그 운명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이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이것들이 뭘 말하는 거야? 나 스스로가 나를 이끌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게 있어서 나를 맘대로 굴려가는 걸 생각하는 것인데 뭘 굴려요? 이런 어떤 누군가가 이 나를 내 운명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냥 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이끌려 왔다라는 깨달음. 필요한 거 정리해 보세요. 부연 설명하게. 됐어? 얘들아, 일단 첫 번째는 쌤 봐봐. 우리 여승이랑 같이 보면 지금 이 여승이 한 명의 스님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민족들이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을 지금 백석시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흰 바람벽에 있어도 생각을 해봐.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이 가족들이랑 흩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혼자 살아가기는 해야 하는데 내 몸이 나 스스로가 감당하기가 엄청 어려운 일제강점기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나는 방 밖에 나가지도 않고 손깍지 벽에를 하고 막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는데 나는 슬픔이나 어리석음에 내가 이게 짓눌려서 막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드는 상황인 거야. 이해돼? 근데 얘가 그렇게 우울하게 있다가 그러나 내가 갑자기 딱 머리를 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근데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있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왜요? 이게 내가 여기서 숨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나한테 그거를 살아가라는 운명을 세상에서 준 건가 보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운명 수용을 한 거예요. 운명을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거 살아가려는 운명이지. 그럼 내가 뭔가를 이끌어가거나 아득바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서 이거를 살면 되겠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밖에서 눈 맞으면서 막 추울 때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내가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는 얘들아, 식물이 눈 내릴 때 어때? 자라기가 쉬운가? 엄청 힘들잖아. 그치? 근데 그 힘든 시련을 꾹꾹 이겨내면서 버티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그래, 나도 겨울이야. 나도 이거 힘들지만 얘 버텨내면 내 운명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괜찮을 거야. 라는 이렇게 끝나는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 태도라는 말이 선택지에 나오는 거야. 이 작품에서 그래, 나 살아가야지. 이거 안 나와. 안 나와도 선생님이 부정적 상황 안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보는 것 자체가 의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 이해돼요? 그러면 다 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가 지금 뭘 받아들였죠? 운명을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감정에 정하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소네. 얘들아, 나주소는 무슨 뜻이냐면 사투리야. 저녁이라는 뜻이야. 저녁.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이런 저녁에 나는 화르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윤동주 생각나죠? 그 다음에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 섭은 뭐냐면 옆이라는 단어를 사투리로 표현한 거야. 옆에 외로이 서서 지금 계속 갈매나무 수식 중이에요, 여러분들. 어두워오는 하얀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고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천천히 한번 가보자. 봐. 써있는 거 신경 쓰지 마. 일단 눈에다가 시련과 고난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이 갈매나무라는 나무가 지금 삶을 표상한다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잖아. 그럼 내가 얘를 보면서 나 살아가야지가 되는 거니까 괜찮아. 그러면 얘는 감정을 의인법으로 표현한 거는 아닌데 화자에게 살아가게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해돼?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하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랑 문학개념어 시간에 이 감정이입이랑 객관적 상관물의 이거 그래프 봤었잖아. 기억나지? 근데 요 밑에 적어놓은 거 안 써도 돼. 이게 세안도라는 어떤 그 현대시 작품에도 나무를 보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작품도 있고,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 같은 경우에 꾀꼬리가 암수 서로 정다운데 나는 외롭다 누구와 함께 돌아가냐, 꾀꼬리를 보니까 내 감정에 더 외로움이 심화가 되잖아요. 이런 거 공부를 했던 거 우리 한번 복습을 한 거야. 개념어 시간에 지금 다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럼 밑에 봐. 화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처럼 책임지라는 슬픔과 어리석음의 감정이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느끼는 감정이 있었는데, 운명을 받아들이고 나서 삶의 의지를 다지는, 그러면 이 과정에 화자가 태도가 달라지는 계기가 된 것은 내 지난 삶의 과정이, 그래 가족이랑 흩어지고 내가 여기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을 세를 얻은 것도 다 운명이었던 것이고, 내가 죽지 않고 여기에 숨을 붙어서 살아있는 것도 운명인 것이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래 나 그냥 살아봐야겠다 라는 다짐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그럼 갈매나무는 실현에도 의연하다는 거 씩씩한 거예요.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보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박시봉방은 편지 공투에 쓰는 발신인의 주소라고 얘기했죠. 화자야 아니야?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치? 그리고 방은 세대주나 집주인의 이름을 붙여서 그 방이 거처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셋방에서 화자가 자신의 근황을 편지 형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얘들아? 선생님은 솔직히 여운한골 쪽이 순위상으로는 앞에 있기는 하지만 얘가 정말 외부 지문으로는 모든 학교에 다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 풀어보세요. 운명이랑 대결하진 않았어요. 운명을 받아들인 거죠. 그치? 그래서 운명 수용한다라는 그 얘기 이렇게 나온 건데, 넘겨. 모닥불. 모닥불 쬐는 사람들이 전혀 차별이나 이런 거 없이 다 같이 쬐고 있는 우리 일제강점기 생각하면 되는데, 현관편에 모닥불을 쬐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모닥불에 얽힌 할아버지 사연을 통해 평등하게 불을 쬐는 우리 공동체적인 삶과 그 속에 내포된 슬픈 역사를 노래하는 작품이다. 새끼 오리가 그 꽉꽉 그 오리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새끼의 줄이야. 새끼 줄 가닥이야. 오리 아니야. 그러면 새끼줄과도 헌신짝도 신발도 소똥도 가죽신의 밑창도 개 이빨도 반지 조각도 지푸라기도 그리고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 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와장도 달개 깃도 개털도 뭐야 그냥 뭔가 관계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금 나열을 한 거잖아. 필기하세요. 흔한 일상생활의 소재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냥 다 탄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차별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 관련된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 형광펜 모닥불에 불길을 일으키는 데 사용됐다. 하나 잡으시고, 제당은 어떤 높은 집안의 학식 어른도 초시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도,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도, 그 다음에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새로운 사돈도, 나그네 주인 할아버지 손자 붓장사 땜장이도, 그리고 큰 멍멍이도 강아지도 모두 다 모닥불을 쪼인다. 동물들이나 사람 상관없이 또 다 모닥불을 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신분들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 같이 모닥불을 쬐고 있죠. 현재 체크해. 근데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미 아빠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게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몽둥바리가 됐다라는 거는 딸려 붙었던 것이 떨어지고 몸뚱이가 남아있다라는 거 뭔가 온전한 모양의 형체는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에 아빠 없는 서러운 아이라는 거는 할아버지가 고아로 자랐다라는 역사라는 건데 그게 쓰세요. 일제강점기 때의 우리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승에 만약에 기억되어 있고 이거 외부지문으로 준다라면 얘가 여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 오케이? 백석시에서는 자꾸 그런 걸 찾으려고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돼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을 가장 대표하는 게 무엇이냐? 수라는 거미 가족이고 모닥불에서는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고 그죠? 남신의조 유동 박시봉방은 나고요. 흰 바람벽이 있어도 나고요. 이해돼? 이따가 뒤에서는 어떤 계집아이 하나 또 나올 거예요. 모닥불은 동촌의 사소한 것들이 모여있는 어울림과 모닥불을 마을 사람이나 동물이 함께 쬐고 있는 것을 통해 합일과 평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우리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이야기를 한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작품. 그래서 합일은 사소한 것 체크, 슬픈 역사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그리고 평등은 다양한 신분들이 여기 모여서 모닥불을 쬐는 풍경. 넘어갈게요. 문제도 그냥 넘어갈게. 흰 바람벽은 시험범이었는데 헷갈리는 사람들 보라고 선생님이 그냥 넣어놨어. 얘들아. 그리고 여기에 안 넣어놨나? 넣어놨죠? 그래서 여기 운명을 또 받아들이는 그 장면이 남신의조 유동방시공방이랑 똑같잖아. 원래 얘네는 그냥 세트처럼 같이 문제를 내는. 넘겨. 나타샤는 뺐던 것 같아요. 나타샤 뺐지, 쌤이? 어? 나타샤 있어? 아, 나타샤는 넘어가도 돼요. 아, 진짜 나랑 생각하는 게 똑같다. 나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 나타샤는 아니에요. 화자가 어떤 좋아하는 여자라고 보이는데. 넘겨. 고향. 제목에서부터 슬슬 느껴지죠? 누가 주인공 할까? 예찬이요. 그래, 예찬이가 우리가 전쟁이 터져서 뿔뿔이 흩어진 거야. 근데 예찬이가 타약이 있나 봐. 근데 얘가 아파가지고서는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갤갤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갈 힘이 없어가지고 의사 선생님 진찰하는 거를 얘가 부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딱 진맥을 봐줘. 예찬이 고향 어디니? 라고 말하는 거야. 저 안양인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멀리 왔네. 그러면서 혹시 김다영 선생님 알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예찬이가 저희 학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아이고 할아버지랑 친척이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예찬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병이 다 나은 것 같은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찬이는 타양에서 사실 아픈 것이 그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라던가 그러니까 고향의 사람들 그립고 고향도 그립고 이런 감정에서 그냥 나의 옛날 고향을 안다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을 이야기식으로 좀 표현한 작품이에요. 중학교 시험 범위에도 들어갈 정도로 작품은 쉽습니다. 의원을 통해 느끼는 고향의 따스함과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의원은 부처님 같은 인자한 얼굴이야. 그래서 관공의 수염, 또 할아버지 수염이 있어요. 막 이렇게 드리워서 먼 옛날 어느 나라 신성 같은 얼굴입니다. 새끼 손톱을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맥을 짚더니 고향이 어디요? 저 평안도 정주라는 곳입니다. 한지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 거기네. 아빠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개씨 아세요? 저희 아버님 아세요? 라고 한지 빙긋이 웃고 나랑 아주 베프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저는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니까 의원은 또 말없이 넌지시 웃고 현갑해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러워서 그 손길 안에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의원의 손길에서 그냥 단순히 의사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아는, 그러니까 뭐 내 가족처럼 섬기는 사람을 아는 사람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이런 게 이제 감정이 다 물밀듯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유교복 아니야 유교복? 이렇게 뭐 아니. 내 아빠 친구인데 아니야. 그래서 맥을 짚는 행위가 화자가 의원에서 고향과 아버지를 느끼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끝이에요. 넘겨. 이거야. 계지바위. 봐봐. 8호는 평안북도 지명 이름이고 평안도 또 이름이야. 지명이야. 지명. 서행시초라는 거는 관서지방을 여행하면서 쓴 시. 화자는 이러한 여행의 과정에서 우리 승합차를 타고 가는 어린 계지바위의 모습을 통해 형광펜쳐.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었던 비극적 삶을 계지바위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거 우리 문제 풀다가 나온 적 있는 작품이에요. 차디찬 아침인데 마이너스 차가운 아침이래. 묘양산행 승합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애 하나가 딱 차에 탔어. 옛말 속 같이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떤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형광펜 치세요. 손짠등이 밭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손이 이렇게 다 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얘들아, 손이 이렇게 부드럽고 고우면 그거는 고생 하나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밭고랑처럼 다 터졌다라는 거는 뭐예요? 고생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죠. 고단한 삶 저거. 계제바위는 자성으로 거기 지명이야. 지명. 저기 자성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자석은 여기서 350리, 묘양산 150리, 묘양선은 어dim에서 삼촌이 산다라고 했다. 새하얗게 얼어있는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쌤이 가르쳐준 적 있잖아. 내지인은 일본인이라는 단어야. 얘들아. 일본인 주재소장이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네임, 어떤 둘이 네임을 낸다. 계제바위는 형광펜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빈 차 안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물을 씻는다. 그 어느 한 사람 누구예요? 화자예요. 그럼 계제바위가 이런 일제강점기 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면서 막 얘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으로 울음이 터졌는데 화자도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왜 씻는 거야? 눈을 왜 씻어요? 눈물 왜 닦아요? 나도 운 거야. 그러면 계제바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니? 연민의 태도를 갖는 거죠? 여승 생각해. 그치? 계제바위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싼 아이 보게를 하면서 아이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자가 상상한 계집애의 삶은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힘들게 이 일본인에서 어떤 좀 식모 역할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일제강점기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삶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연민의 태도도 똑같고 여기 함께 볼 작품에도 여승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같이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 내는 거 괜찮죠? 넘겨. 수라. 거미가족. 근데 너네 아수라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개판이다 이런 뜻이잖아. 아수라장이다. 아수라는 사실 원래 그 불교에서 싸우게 좋아하는 시를 의미한다라는데 이 시에서는 거미가족이 함께 지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이제 수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형광펜 거미가족의 모습을 통해 일제강점기 때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아픔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내려온 것을 나 표면하자라 적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함 체크하세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별 생각 없었던 거야.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근데 쌤이 일제강점기 때 밤 나오는 거는 사실 다 어떤 비극적 현실을 얘기하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차디찬 밤이다. 거미 하나 없앴어요? 그쵸? 언젠가 새끼 거미가 쓸려난 곳에 큰 거미 등장. 근데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왜?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에 버리며 창밖에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봐봐.
내가 새끼거미 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치웠는데 큰 거미 등장하니까 뭐야 애기 찾으러 왔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럼 내가 가슴이 짜릿한 거는 그리고 서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큰 거미랑 이 새끼 거미를 내가 그 헤어지게 만든 것 같다라는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들. 돼요? 선생님이 그 여승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태도를 쌤이 좀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시 볼 때. 근데 연민, 친화, 비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탑3고 우리는 그중에 연민에 지금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수아나 몇 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쓰라린 가슴이 다 가라앉기도 전에 어디서 좁쌀 알만한 한 알에서 갓 깨인 듯한 발이채 서지도 못하는 엄청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에는 큰 거미 엄마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막 메이는 것 같아. 왜? 가족 공동체 해체예요. 그쵸? 내 손에 오르기로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을 나는 무섭게 여기며 달아나버리면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이 엄마랑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쉽게 만났으면 하면 좋겠다라고 나는 슬퍼하는 감정을 갖는다는 거죠. 이 가족이, 거미 가족이 누구라고? 우리 민족. 그치? 여승. 수라는 가족 공동체 해체 체크, 우리 민족의 아픔과 회복 체크. 그래서 한 가족이 함께 지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했고 사실 처음에 새끼거미 나왔을 때 난 무심하게 그냥 쓸었지만 큰 거미 나오고 나서 내가 쓰라리잖아 가슴이. 그러고 마지막에 새끼거미까지 완전히 갓 태어난 거미까지 나왔을 때는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다. 이게 백석 작품 중에 가장 그 시험의 첫 번째들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국수는 뺐던 것 같은데. 넣었니? 아, 있어? 국수는 여운한골 쪽이랑 느낌이 비슷해. 하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아까 그 명절 때 가족들끼리 같이 막 만나는 작품 했었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국수는 보통 어떨 때 먹어요? 잔칫날. 그렇지. 잔칫날 먹고 결혼식 날 막 이런 데 먹었거든 옛날에. 그래서 그런 흥성흥성한 분위기가 그립다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면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만 볼게. 국수를만 묘사하고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을 다 같이 모여서 이런 거 먹었는데 라는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한 작품이다. 잠깐만 여기 볼게요. 국수는 1930년대 잃어버린 공동체 회복을 강조한 시인 백석이 1941년에 발표한 작품인데 형광펜에 눈 오는 날 국수를 함께 나눠 먹던 고향 마을에 대한 추억과 회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 백석은 유년 시절 국수를 먹던 기억을 통해 국수라는 것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음식이며 마을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 정을 나누던 소박한 음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은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속성과 부합하는데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살아가던 우리 민족들의 모습을 국수로 표현을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다는 거죠. 됐나요? 나머지는 그 마지막 건 여승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백석 작품을 봤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얘는 시험범위 들어가는 작가의 여러 개, 거의 9개 정도의 작품을 우리 본 거잖아. 그치? 다음 주는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정지용도 나오고 이용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의 뭐 그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도 볼 거고 그치? 막 랜덤으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시간 먼저 주고 쌤이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외부 지문에 대한 거는 한 교시씩 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잠깐 쉬고 3교시 진행할 건데 3교시는 뒤지가 진적을 쌤이 그 제본 그렇게 해서 줄 거거든요. 자료로. 근데 그거랑 그 다음에 3주차 리뷰 테스트 숙제 해갖고 온 거 꺼내세요. 여러분. 자, 10분 쉬고 딱 10분만 쉴 거야. 멀리 가지 포켓몬 뽑으러 가지 마.